컴퓨터 과학과 코딩 세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어떤 것인지, 타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 그래서 변수라고 하죠. 파이썬,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수라기보다는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는 숫자, 문자열, 불리언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임시로 보관,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그 데이터를 꺼내어서 수정을 하거나 참조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변수를 생성한다라는 거는 그 과정은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등호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할당, 즉 저장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이 등호는 앞과 뒤가 같다라는 의미지만, 즉 A는 3이라고 수학에 쓰면 A는 3이 되는 거예요. A는 3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파이썬, 즉 프로그램에서는 A라는 저장 공간에 3이라는 값을 할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식별자 생성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해당하는 식별자 생성 규칙을 준용을 해서 해당하는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억나는 거, 자,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었어요. 키워드 사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안 된다, 공백 안 된다, 그리고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특수문자는 밑줄 언더스코어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알파벳을 사용한다. 한글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의미 없는 그냥 단어보다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말씀드렸듯이 변수명과 저장할 값을 등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장할 값이 변수명,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age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ge라는 저장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ge라는 저장 공간 안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썬에서 그러면 age가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이렇게 age라고 이렇게 쓰면 결과는 20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age라는 변수 안에 지금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30을 넣고 싶어요. age는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age에는 20이 들어있는데 30을 어떻게 넣을까요? 30을 할당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age라는 공간에 있었던 20을 먼저 꺼내고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ge는 처음에 2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그게 30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즉 변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어떤 값이 할당되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age라는 값은 처음에는 20이었지만 3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ge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30입니다. 라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변수예요. 즉,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어낸 이런 age라는 변수 이름을 지으면 저장 공간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수에 대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변수를 설정을 하면 저장 공간이 할당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제가 숫자를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넣는다고 해서 저장 공간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값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즉 변수의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저장 공간이 할당되는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변수의 값을 할당되면 자동적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에 대한 자료형, 아까 값이 바뀌었듯이 값이 바뀐다고 하면 제가 값을 처음에 20이라는 숫자를 넣었던 이런 정수에 대한 형태를 넣은 거랑 a라는 그 변수를 제가 20.5라고 실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해당하는 자료 형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변수의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정수, 인티저라고 하는데 int라고 색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를 잘 보세요. 자, 정수형이라는 거는 소수점이 없는 양수, 양의 정수, 또 음의 정수,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는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좀 더 큰 숫자로는 실수형이 있겠네요.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는 형태예요. 근데 같은 0인데 0은 0.0 이렇게 쓰면 이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수점이 없이 0 쓰면 이거는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형은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 이런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형을 우리는 수치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밖에 또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이제 문자가 있어요. 문자, 스트링이라고 str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이 노란색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문자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즉 자판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그 글자들을 치게 되는데 그거를 문자열로 인식을 하려면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따옴표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쓰고 문자를 쓰고 따옴표로 하면 그거는 문자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 100, 100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거기에 이렇게 따옴표를 양쪽에 감싸주면 이 해당하는 거는 정수형이 아니라 그죠? 100만 썼으면 정수형이 될 텐데 이렇게 따옴표를 쓰게 되면 그 해당하는 100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문자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문자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여지는 게 불리언이에요. 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BOL 이 해당하는 색깔 잘 보시고요. 불리언 데이터는 참, true 또는 거짓, false를 나타내는 값으로 true 또는 false만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true, false는 우리가 0으로 생각하고 true는 1 또는 0이 아닌 숫자를 true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또는 거짓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불리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논리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즉, 목록이라는 거죠. 자, 여러 개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대한 이름들을 뭐 듣겠다. 라고 하면 군산대, 전북대, 여러 가지 대학교 이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자료형을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튜플은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데 보시면 얘는 대괄호고요. 얘는 소괄호네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튼 값을 쓰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렇게 소괄호로 묶으면 나중에는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수정이 안 된대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튜플이 있고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는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대, 전북대 이런 것들이 앞에 군산대를 썼다고 군산대가 첫 번째 값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순서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대, 전북대 뒤에 군산대를 또 썼다. 라고 하면 군산대가 2개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집합 형태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대는 하나의 값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지는 것 중에 딕셔너리라는 값입니다. 딕셔너리는 여러 개를 쓰는 건 똑같아요. 하는데 키와 value라는 것을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1하고 군산대, 2하고 전북대, 뭐 3하고 전주대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 이름들을 쌍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가 있어? 라고 군산대가 있는 거예요. 2번에 뭐가 있어? 전북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키 값과 value 값을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쌍을 지어주는 자료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네 가지를 우리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네 가지를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니까 뭔가를 이제 컬렉션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자료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수의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값에 따라서 변수는 타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입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파이썬에서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주어진 변수의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입이라고 쓰고요. 가로치고 거기 가로 안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해당하는 변수가 어떤 형태야 라고 반환을 해줘요.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따른 자료형을 어떻게 표기하냐. 자, 앞 페이지에서 제가 노란색 부분을 잘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인 네 가지.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float, FLO, AT, 분자형은 str.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노란색 부분 기억하시죠?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료형 표기하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age는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20이라는 값이 age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age는 어떤 타입이냐? 라고 이렇게 타입을 물어봐요. 타입하고 가로치고 age 이렇게 넣으면 age라는 값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을 해주겠죠. 자, age는 어떤 타입이에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형이네요. 그죠? 소수점이 없으니까 실수형이 아니고 정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int라는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또는 자, name은 홍길동 문자를 치고 이렇게 따옴표로 감쌌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에 어떤 형태예요? 자, 타입을 물어보게 되면 타입은 문자형인 str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넘버, 숫자라는 넘버라는 변수 이름 적고 5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50을 그냥 할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옴표로 가지고 넣었네요. 따옴표로 가지고 넣으니까 자, 타입을 물어봤어요. 넘에 대한 타입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문자형. 그죠? 자, 또 볼까요? 넘에다가 이번 소수점을 찍었네요. 50.0이라고 찍어보면 타입을 물어보면 타입은 당연히 실수형 데이터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는 true라고 넣어보면 타입을 물어보게 되면 타입은 불리언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true라는 값을 썼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봤어요. 큰 따옴표로. 자, 묶을 때는 앞에 큰 따옴표를 넣으면 뒤에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야 돼요. 앞에 큰 따옴표하고 뒤에다 작은 따옴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은 쌍으로 이뤄서 큰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true라는 불리형 값을 따옴표로 묶어보니까 해당하는 타입을 물어보니 당연히 문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료형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기본 자료 중에 숫자를 관련된 수치형에 대해서 볼게요. 수치형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수형,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실수형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형은 일반적으로 10진수로 표현을 해요. 근데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진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진수에 맞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변환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문자열로 변환이 돼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수형 데이터는 소수점을 포함한 10진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을 경우에는 지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age라는 20이라는 이제 값을 할당을 하고 자, 이진수인 바이너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bin이라는 함수, 즉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로치고 age 이 값을 20이라는 값이 여기 할당되어 있는데 이 20이라는 age 할당된 이 값을 이진수로 표현해줘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 20이라는 숫자는 10100이라는 이진수가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바이너리를 표현해서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붙네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숫자형이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8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6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해당하는 이러한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를 8진수로 변환하면 24가 되는 거고 16진수로 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진법을 변환하는 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진수로 변환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또는 나누기를 하면 곱하기를 하면 즉 그런 수치 연산을 하는 데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그런 수치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2 더하기 2가 4가 나야 되는데 2 더하기 2를 같이 하면 그냥 숫자, 글자가 붙어있는 22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A는 1, 2, 3, 0, 0 해서 0을 엄청 많이 찍고 0 어떤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실수가 될 거예요. 자, A는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1.23을 10의 26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거꾸로 작은 숫자를 써보니까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22승에 해당하는 이런 지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본 자료형 중에 비수치형, 즉 문자형 불리언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문자 또는 논리값으로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자형은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열었으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면 작은 따옴표로 섞어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둘러싸서 표현하는 그런 자료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리언은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논리형 자료다. 논리형 자료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문자형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문자열 변수에는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자, 좀 생소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 나열된 문자열 변수는 순차적으로 저장이 돼요. 거의 순차적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순서에 해당하는 위치값, 어떤 번호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예로 볼게요. 자, txt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txt라는 이건 변수, 저장하는 공간이죠. 거기에다가 따옴표로 묶었네요. 따옴표로 묶으면 이거는 문자형에 대한 자료가 되겠죠. 문자형에 안에다가 파이썬 한 칸 띄고 easy. 그죠? 파이썬은 쉬워요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tx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txt라는 저장 공간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거기 안에 순차적으로 python is easy라는 파이썬 easy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txt라는 저장 공간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문자열들에 대해서 이런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xt의 0번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게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인덱스라고 하고요. 자, 인덱스란 번호는 왼쪽에서부터 쭉 하면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쓸 수 있겠죠? 거꾸로 숫자를 카운팅을 하면 오른쪽에서는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는 문자열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문자열, 리스트, 튜플과 같이 어떤 순차적으로 자료가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 요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번호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xt라는 변수에서 제가 8번째 자리에는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때요? 8번째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s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이 s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번호, 이런 것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변수의 타입 중에 이제 컬렉션 자료형을 한 번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자료형은 다양한 자료 형태를 구성된 여러 요소들을 모은 집합 형태로 표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대괄호를 이용한다 라는 거.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해요. 리스트하고 형태는 유사한데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변경 또는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집합은 순서와 중복, 순서 없이 또는 중복 없이 저장한 형태로 중괄호를 하는 거예요. 즉 표현하는 괄호만 다르네요. 그래서 대괄호면 리스트, 소괄호면 튜플, 중괄호면 집합 형태다라는 거 비교적 쉽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이런 것들과 다르게 중괄호로 쓰는 건 똑같네요. 집합이랑. 하지만 키와 value라는 게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이렇게 쌍을 이룬다라는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렉션 자료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과일 이름을 이제 넣고 싶어요. 자, 플롯 리스트, 플롯 튜플, 플롯 셋. 그러니까 과일 이름을 리스트 형태, 튜플 형태, 셋이란 형태로 표현하면
괄호만 다르니까요. 리스트니까 대괄호, 튜플이니까 소괄호, 셋이니까 중괄호 해서 애플, 바나나, 키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말씀드렸듯이 키와 밸류가 이렇게 쌍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과는 빨간색이니까 레드. 그러니까 레드를 찾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게 되겠죠. 옐로우, 바나나, 그린, 키위 이렇게 서로 쌍을 이뤄봤어요. 자, 여기서 애플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애플을 찾아내는 방법. 자, 애플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리스트와 튜플, 셋은 보니까 순서대로 들어있네요. 여기니까 파이셋은 0부터 시작돼서 0, 자, 0, 1, 2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해당하는 변수를 쓰고 0번째 자리에 있는 거 찾아줘 하면 애플이 나오겠죠. 튜플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렇다 보면 딕셔너리에서는 어떻게 찾냐? 딕셔너리는 키과 밸류, 즉 인덱스로 가지가 아니라 이 키에 의해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값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은 딕셔너리에서는 레드를 찾아내면 애플이 나오겠죠. 자, 그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수의 타입이 아까 이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의 자료형이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변하는 자동으로 변환되는 암시적인 방법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바꾸는 명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타입, 사용자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즉, 아까 우리가 A라는 값에 O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정수형이겠죠. int가 되겠는데 제가 A를 3.14라는 소수점이 있는 걸로 바꾸면 A 타입은 자동적으로 실수형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자동적으로 변환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바꾸는 거예요. 사용자가 바꿀 때는 내가 정수로 바꾸고 싶으면 int, 실수로 바꾸고 싶으면 float,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str, 불리언으로 바꾸면 불,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num은 10이에요. 그러면 num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당연히 int겠죠. 자, 거기를 나누기를 했네요. 나누기를 하니까, 나누기를 하면 num은 4가 아니라 4.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수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타입을 num을 물어보니까 num은 플롯이에요. 이렇게 내가 타입을 바꾸지 않았는데 데이터 값이 10에서 4.0이라는 실수형으로 바뀌니까 데이터 타입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AN true를 넣었어요. true 하면 타입은 뭐가 돼요? 타입이 당연히 불이 되죠. 자, 이 불이라는 형태를 나는 int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int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t하고 a를 쓴 거예요. a를 int 형태로 보여줘 라는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값은 true라는 거는 정수형으로 표현하면 1이야 라는 결과물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a라는 거가 지금 현재는 불인데 이거를 int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자, 보시면 a는 int 가로치고 a예요. 그러면 int a는 1이네요. 그럼 여기가 1이겠네요. 자, true라는 값이 1로 다시 바뀌어서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뭐가 될 것 같아요? int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자료형 변환을 위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지정돼서 변환이 됩니다. 즉, a라는 true라는 값이 불 형태였는데 이거를 int로 바꿔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int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b는 20이에요. 자, 해당하는 타입을 물어보면
당연히 int가 되겠죠. 자, 이거를 str하고 b하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20이라는 숫자를 문자형으로 보여줘 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따옴표가 붙는 20이에요. 자, 그래서 타입을 다시 보여줘 라고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타입은 아직도 int예요. 왜냐면 바꾸진 않았어요. 그냥 타입을 보여줘 라고만 했지 b라는 변수를 바꾸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b라는 게 지금 현재 int인데 이거를 문자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문자형으로 바꿔서 다시 여기에 할당을 해줘야 비로소 그때 b가 문자형인 str이 되겠습니다. 자, 그 차이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 변환하려면 해당하는 타입을 변환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변수에 할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연산자는 연산을 하기 위한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은 자료형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구분됩니다. 자, 연산자에는 크게 산술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 비교, 논리,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대입. 자, 등호지만 할당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age는 20, 우리 그동안 했을 때 age 값에 20이 할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산술 연산자, 즉 수치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은 산술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리고 여러분들 좀 기호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나누기를 두 번 쓰면 몫을 구하는 거고요.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를 두 번 쓰면 거듭 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4 곱하기 2 하면 당연히 8이 되겠죠. 4 나누기 2를 하면 몫을 말하는 거예요. 4는 나누기 나누면 2가 되겠죠. 퍼센트 2 하면 이건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4를 2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0. 그리고 4 곱하기 2를 하면 4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 4, 16. 그래서 16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 연산자에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써요. 근데 더하기는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예요. 자, 안녕과 파이썬을 더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산술적으로 더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 써주는 걸, 연결을 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곱하기는 숫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숫자와 함께. 그래서 안녕하고 곱하기 3을 하면 3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다가 안녕 곱하기 파이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쓸 때는 뒤에는 꼭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녕 곱하기 3을 하면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비교 연산자에는 우리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 쓰는 거고, 이번에 이 등호를 2개를 쓰면 그때 이제 일치한다. 일치하냐? A와 B가 일치하냐? 이 말이고요. 느낌표와 는 쓰면 일치하지 않냐? 같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는 그 결과가 true가 false로 나와요. 참과 거짓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4가 2보다 큽니까? 4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4는 2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하면 당연히 크니까 true가 되는 거고요. 4와 2가 같냐? 일치하냐? 아니죠? false. 4와 2가 같지 않냐? 같지 않으니까 true.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은 비교 연산자에서 참 또는 거짓, 불리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를 곱하거나 논리를 합하거나 부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자, 예를 들어서 true, 참이고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false가 되는 거고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산하는 것들이 있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연산하는 기호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연산 기호는 해당하는 자료에 따라서, 자료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연산자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연산자를 활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인 A와 B를 각각 생성을 해서 10과 4의 값을 할당한 후에 다음 연산을 수행을 해보래요. 자, A와 B의 합, 나눔목, 제곱 이런 거를 한번 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와 B를 생성을 하고 10과 4를 각각 할당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줘야겠죠. A는 10, B는 4 라고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합, 목, 제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되면 해당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는 한번 해볼까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A와 B가 같냐? 라는 걸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과는 해당하는 결과에 맞게 나오는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소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논리연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연산은 AND와 OR, 낫은 어차피 부정하는 거니까 결과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비교 관계식, 비교식 또는 관계식에서 논리식으로 연산 결과를 하는 거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두 개 조건 A, B가 있을 때 둘 다 참이면 참인 거예요. 둘 다 참이어야 참입니다. AND 연산에서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폴스가 되는 거예요. 자, OR는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물 흐르는 것 또는 전기 흐른다는 걸 이제 예시로 많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가 참이고, 자, 여기가 A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B예요. 자, 이거를 연결을 하면 참이고 떨어지면 거짓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연결이 되고 얘가 연결이 돼야 여기에 비로소 전기가 이렇게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어야 참이에요. 그죠? OR 연산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전기를 발생했을 때 여기 전구가 켜지냐 안 켜지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둘 다 닫혀야 여기가 켜지겠죠. 그죠? 아니, 둘 다 닫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닫혀 있어도 전기는 통할 거예요.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둘 다 떨어지면 안 들어올 거고,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참이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ND, OR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고 참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참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는 식별자 생성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등호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할당을 하고, 해당하는 형태는 자동으로 결정되고 해당하는 종류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과 같은 기본 자료형과 리스트 튜플과 같은 컬렉션 자료형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산자, 그것들 처리하기 위한 연산자에는 변수값을 처리하고 연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해당하는 자료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산술 연산을 하는지 논리 연산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학습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